이번 영상에서는 입소문 마케팅 바이블이 말하는 6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카페 바이럴 이렇게 해라,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명확히 제대로 몇 가지 원칙을 딱딱딱 주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니, 제품은 좋은데 이걸 돈을 써서 광고를 하면 좋은데 난 돈이 없어. 혹은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최저 예산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마케팅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요. 제 친구가 또 그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어떤 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겉표지를 보신 분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요.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2013년도에 출판되긴 했지만 뭐 한 10년, 11년 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소문 마케팅은 우연이 아닌 전략이다. 이 책의 소제목이죠. 이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자 조나 버거라는 사람은요,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많은 이렇게 입소문이 잘 된, 그러니까 바이럴이 잘 일어난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내용들을 막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런 잘된, 바이럴이 잘 된 것들의 요소별로 들어가 있는지 귀납적으로 추론한 거죠. 수백 개, 수천 개의 어떤 바이럴된 것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입소문이 잘 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딱 6가지로 압축시켜 놨어요. 우리 같은 독자들은, 판매자들은 너무 좋죠. 이 6가지 압축된 것만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입소문 마케팅을 할 때 이 요소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니까요. 자, 그 6가지가 이 책의 핵심인데 그 6가지의 간략한 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6가지는 이 앞자, 스펠링 앞자만 따라서 스텝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셜 화폐의 법칙입니다. 소셜 커런시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는 트리거스, 계기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모션, 감성의 법칙. 네 번째는 퍼블릭, 대중성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프랙티컬 밸류라고 해서 실용적 가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스토리스, 이야기성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입소문을 잘 내려면 이런 것들에는 이런 6가지가 들어가 있더라 라고 이 저자가 밝힌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소셜 커런시라는 소셜 화폐 법칙이라는 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써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시계를 사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내가 좀 더 성공한 느낌, 잘 사는 느낌, 이런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셜 커런시, 그러니까 소셜 화폐처럼 우리가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처럼 이야기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 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상들을 남기려는 것들, 이런 소셜 화폐의 법칙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14만원짜리 햄버거가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친구한테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야, 롯데월드에 가면 14만원짜리 버거가 있어. 고든램지 버거라는 그 식당 안에 14만원짜리 햄버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길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게 조금 빠졌겠지만 줄이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햄버거 14만원짜리를 먹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우선은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왜 공유하냐고? 이 소셜 화폐의 법칙처럼 내가 이걸 먹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는 뭐 이 14만 원짜리 햄버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먹어봤어. 요새 유행하는 이런 것도 먹어봤어. 이런 좋은 인상들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약간 이 소셜 화폐의 법칙의 어떤 한 가지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트리거스라고 해서 계계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들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게끔 이 계기가 있어야 그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소주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전 소주 하면 삼겹살이잖아요. 삼겹살 하면 소주고. 그래서 약간 소주 하면 삼겹살이 생각나고요. 삼겹살이 하면 소주가 생각나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요? 혹은 비 오는 날에는 파전 아니야? 막걸리의 파전. 뭐 이런 것처럼 뭐 하면 뭐가 딱 이게 떠오르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비가 와요. 비 오면 막걸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파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맨날 해가 쨍쨍 나면은 그런 얘기를 할 계기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상품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짜파게티요. 일요일엔 내가 요리사. 짜라짜짜짜 짜파게티. 이 광고 내용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광고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가끔씩 일요일 날에는 짜파게티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일요일 날 짜파게티 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 짜파게티라는 건 이 일요일이라는 걸 트리거로 생각을 만들었던 거죠. 이거를 사실 트리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입소문을 내고 바이럴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감성의 법칙입니다. 우리 마케터들이 사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품을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좋은 점들, 장점에 대해서 줄줄 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장점들,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 본능.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들은 그 기능들도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 제품을 어떤 기능 때문에 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영역에서 더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감성적인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사실 어렵죠. 이 바이럴도 이 감성적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만족이나 슬픔, 뭐 이런 약간 수동적인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좀 분노, 막 고통, 막 이런 어떤 능동적인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발하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게 되면 더 바이럴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쿠팡 판매자, 로켓 배송 판매자라면 쿠팡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은 수수료도 너무 높고요. 판매 장려금이라는 것도 받고요. 그리고 광고도 억지로 막 시키고요. 막 이러니까 사실 로켓 배송 판매자 입장에서 쿠팡한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산기일도 길고요. 그런데 이 쿠팡이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자마자 정산기일, 로켓 배송 제품의 정산기일을 50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 자, 50일에서 60일로 늘렸어요. 원래 50일도 늦다 판매자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흑자 전환하자마자 판매자들한테 친절한 어떤 정책을 내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산기일을 50일에서 60일로 늘렸죠. 자, 이러면 쿠팡 로켓 배송 판매자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분노하죠. 제가 분노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럼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다른 셀러들, 다른 판매자들한테 공유하죠. 자발적으로. 쿠팡 입장에서는 이런 정상기를 늘리는 거 조용하게 공지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판매자들이 이미 분노하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한 감정들로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계속 바이럴 하는 거죠. 이 셀러들한테 서로 알려주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노라는 감정이 그 내용에 담기면 알아서 바이럴 되는데 정말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중성의 법칙, 퍼블릭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걸 모방하고 공유하려고 해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예를 들면 외지에 여러분들이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밥을 먹지? 그런데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식당이나 혹은 그 식당 안에 사람들이 빽빽히 차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식당을 가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중성의 법칙이라는 건데, 사람들한테 눈에 많이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에서 어떤 거 이제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다이어리를 뭐 하면 다이어리를 준다, 뭐 캠핑 의자를 준다, 이런 것들도
자꾸 스타벅스 로고가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줌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벅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중성의 법칙에서 좀 중요한 개념은 행동적 잔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품이 자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바이럴이 일어나는데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이런 팔찌 같은 게 있어요. 팔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 눈에 계속 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갔을 때 뭔가 이걸 계속 좀 남겨두고 싶다, 건강 팔찌 이런 것들을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차리고 다니면 저 건강 팔찌, 저 팔찌 어떤 거에서 준 건데, 혹은 여러분들한테 볼펜을 많이 주는 건 이런 행동적 잔여를 남기면서 바이럴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브랜드에서 자기 브랜드를 막 홍보했어요. 그리고 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볼펜을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볼펜을 쓸 때마다 내가 여기를 갔었지, 여기서 어떤 게 있었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적 잔여를 남겨라, 이게 이 대중성의 법칙에서 좀 중요한 어떤 바이럴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실용적 가치의 법칙이라는 practical value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정보를 줬을 때 좋은 이미지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정말 뭐 이런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떤 나이키 매장에서 단 하루 동안만 전 제품 70% 할인, 이런 걸 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공유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사고 공유를 하겠죠. 혹은 사기 전에 공유를 하게, 제 지인들한테.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용한 정보니까. 나이키는 누구나 아는 브랜드인데 전 제품을 70%나 할인한다고? 이런 것들, 어떤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은 이런 바이럴 하는데 정말 좋은 원칙,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스토리스, 이야기성의 법칙입니다.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뭐 우리 같은 온라인 판매를 할 때도 그 사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블로그에 남겨놓거나 유튜브에 남겨놓으면 그것들이 바이럴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들이 전해질 때 그냥 딱 정보만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야, 내가 롯데월드를 가봤는데 고든램지라는 버거가 있더라. 근데 거기 사람들 줄이 막 엄청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봤지? 왜 사람들이 줄을 섰지? 가격이 얼마지? 근데 야, 햄버거가 14만 원이라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야기로 만들어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이게 어떤 바이럴 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바이럴, 입소문 낼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6가지 원칙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스텝스라고 이 앞자만 따면 그런데, 첫 S는 소셜 커런시, 소셜 화폐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트리거스, 세 번째는 이모션, 네 번째는 퍼블릭, 다섯 번째는 프랙티컬 밸류, 여섯 번째는 스토리스라는 겁니다. 와, 이제 여기서 이 저자가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는 이 6가지가 바이럴 마케팅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보면 되고, 물론 다 모든 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보고 안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넣을 수 있으면 넣고요.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면 강화시키면 우리가 바이럴 정말 잘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이 책을 부르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또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따라서 또 그런 책을 보면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란 이 책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데 저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란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셀러의 책장이었습니다.